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실무 기능사 실기 6강 6번째 시간이고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시퀀스 제어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에 대한 정의하고 구성하고 이제 용어 정리 이제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우선은 시퀀스 제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제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라고 하는 거는요, 대상물을 필요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동작시키는 것, 즉 작동시키는 거를 이제 제어라고 하고요. 굳이 영어로 쓰면 그냥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 컨트롤의 의미,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동 제어라는 게 있고 이제 자동 제어가 있어요. 자동 제어 안에 이제 시퀀스 제어가 뭐 포함됩니다. 어쨌든 자, 수동 제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작시키고 동작되는 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수동 제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 제어라는 건 이제 목적에 따라 자동 순차적으로 또는 기계 스스로 작동되는 것을 이제 자동 제어라고 불러요. 어, 이해되셨죠? 자, 자동 제어 안에 이제 시퀀스 제어가 들어있다는 거 우선은 좀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시퀀스 제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퀀스 제어라는 거 하는 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자동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시퀀스 제어. 물론 이제 자동 제어의 한 가지 방식 중에 시퀀스 제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들. 그러면 이제 시퀀스 제어를 우리가 그죠?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데 왜 갑자기 이제 시퀀스 제어라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는 제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전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 기능사니까. 근데 이제 전기 기능사에 이제 그 공개 도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 공개 도면이 있어요. 알고 계시듯이. 이제 이 도면에서 이제 주어지는 회로도가 있는데요. 그 회로도가 이제 시퀀스 회로도라는 거 하는 타이틀로 이게 주어집니다. 요건 이제 요거는 캡처된 일부분이고, 왼쪽에 보시는 이제 요 도면이 실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배관 배선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어판 내부의 배치도부터 이런 공개 도면. 자, 이 중에 보면 여기 제어 회로에 시퀀스 회로도라는 말로 이제 도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도면을 보고 이제 제어판 작업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에서는요,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좀, 그죠? 좀 알고 그 회로도를 알아야지 그 회로도대로 전선을 이어서 배선을 하고 기구들을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여기 시퀀스 회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쓰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전기기능사를 좀 준비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전기기능사에서는 시퀀스 제어가 좀 필요하게 된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제어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게 자격증 시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떤 필요성을 좀 알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거의 이제 필요성은 이게 수동 제어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한 노동력하고 그다음에 비용들이 결국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을 그죠? 불필요한 노동력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 시퀀스 제어가 필요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성의 논리로 이제 이렇게 좀 그죠? 경제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격증 시험하고는 좀 별개지만, 그죠? 별개지만, 자격증 시험은 동작이 되냐 안 되냐, 전기를 어떻게 흘렸냐 말았냐,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거의 필요성은 이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요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결국 이제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에 입각해서는 전기가 이제 유입되면 순차적으로 전기 기기들의 동작 등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 제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우리는 이제 요것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전기 기증사 시험에서는 전기를 이제 흘렸을 때, 유입시켰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기기별로.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거나, 어떤 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건 이제 시퀀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 함으로써 모터나 이런 기구들을, 그죠? 컨트롤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의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총 아마 5개인가요? 여기 조작부, 검출부, 제어부, 작동부, 표시부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퀀스 제어든 어떤 제어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서적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요 도면 기준으로, 즉 여기 이제 공개 도면 아마 1번일 텐데요. 요 도면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작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시퀀스 제어에 있어서 이제 구성 부분 중에 조작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그림 말고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바로바로 보이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건 푸시 버튼, 버튼처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조작부라고 하는 건. 왼쪽에 그러면 여기 이제 배치도, 배관이나 기구의 배치도를 좀 보자면 여기 기준에서는 조작부라고 하는 곳이 푸시 버튼처럼이라 말했으니까 여기 푸시 버튼 1번, 0번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조작부에 해당해요. 또한 여기 셀렉트 스위치 보이십니까? 여기도 조작부에 해당합니다. 셀렉트 가지고 뭐 매뉴얼을 놨을 때 또는 오토에 놨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거고, 때로는 버튼 1번, 2번이 있는데 1번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반응, 그다음 0번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작부에 해당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검출부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출을 한다는 소리는 뭔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검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인이 되는 부분 맞죠? 검출부라는 거.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플로트레스 스위치처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하는 건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뭐 물의 높이가 어떤 정도 맞춰졌을 때 그때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스위치거든요. 껐다 키는.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부분,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처럼 검출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검출이 됐다면 그 됐다는 신호를 어딘가로 보내겠죠. 그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출이 돼서 어디까지 신호를 보내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검출 부분이고, 그 어디까지로 보내는 부분이 이제 제어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제어부에 해당하는 어떤, 그죠? 그 내용들이 어떤 동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로 따지면 검출된 요소가 만약에 검출이 되었다라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 릴레이에서 어떤 접점이 만약에 뭐 어떤 A 접점이었다면 그게 B 접점으로 바뀌거나, 때로는 B 접점이었다면 A 접점으로 바뀌거나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줄 거고, 전자 접촉기도 마찬가지죠. 신호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 붙어야 되거나 전류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야 되거나, 이 접촉이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의 제어 부분은 릴레이니까 사실 이쪽 안쪽에서는 릴레이, 그러니까 요 바깥에 쪽에서는 릴레이 형상은 없어요. 그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상에서 이제 작동부, 동작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서도 동작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동작하는 부분은 아마 T2하고 TV2하고 TV3 쪽에 아마 모터가 달려 있을 텐데, 그것도 이따가 좀 이따가 밑에 도면 그 시퀀스 회로도 보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에서는 이제 표시부라는 게 있어요. 표시부라는 건 여기 램프를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레드 램프, 그 다음에 요거는 녹색이죠. 그러니까 RL은 레드 램프, 요거는 그린 램프, 요거는 옐로우 램프. 요건 부저는 BZ라고 쓰는데요. 여기서 어떤 신호를 표시해 주겠죠. 빨간 신호나 파란 신호, 녹색 신호, 혹은 여기는 이제 노란 신호나 아니면 이제 소리음으로 부저가 이제 울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 부분으로 이제 각각 구성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시퀀스는 조작부, 검출부, 제어부, 작동부, 표시부로 표현되고, 제어부하고 지금 작동되는 거는 여기에서 상에서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시퀀스 회로도부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5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도면 말고 제가 다음 도면 보겠습니다. 요거 제어판 가지고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도 그냥 명칭만 있고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자, 요 도면을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보시면,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시퀀스 제어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조작부라고 하는 건 푸시 버튼처럼 조작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회로도상에서는 요 부분이겠죠. 물론 여기 셀렉트 스위치하고 여기 SS라고 하는 게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매뉴얼 수동이고, 여기가 이제 오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소리죠. 맞죠? 즉, 제 조작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 버튼을, 뭐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이 접점이 여기 붙게 되니까 그 어떤 동작이 좀 이루어지겠죠. MC1이 동작을 일으키면 MC1에 가가지고 뭐 MC1이 이제 여자가 돼서, 즉 이게 딱 붙어서 접점을 붙게 돼서 뭐 레드램프가 열리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조작하는 부분은 셀렉트, 그다음 푸시 버튼 제로하고 푸시 버튼 1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작부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출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요 도면이 이제 전기 기능사의 공개 도면 1번 도면이고요. FLS라고 하는 도면인데, 여기 수위 검출하는 여기 어떤 기능을 하는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수위 점출. 그래서 여기 FLS가 이제 플로트레스라고 하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이 부분에 E1, E2, E3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좀 길게 뻗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 수위가 여기까지 있을 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물이 어느 정도 수조에 한 이만큼 차게 되면, 즉 두 개가 물에 의해서 서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흐르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게끔 이제 하는 검출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도면에서는 FLS 이 부분이 이제 검출부에 해당합니다. 예, 어떤 여기 주변의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이제 검출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검출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어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릴레이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요 X라고 써있는 게 이런 건 릴레이겠죠. 요거 타이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자접촉기 얘들도 이제 제어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 스스로는 동작하지 않고 어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부에서 어떤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FLS 요게 이게 순시가 되고 이렇게 붙겠죠. 접점으로 붙어버리면 요게 이제 릴레이가 켜지고, 그러면 릴레이가 여기 켜지니까 이제 릴레이가 이제 작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뭐 타이머를 켜게 되고, 타이머가 켜지면 어떤 시간 이후에 또 MC1을 열고 뭐 MC2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어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기 릴레이, X 부분, 타이머, MC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어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맞죠? 그 다음 동작을 어떤 컨트롤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제어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작동 부분은 여기 모터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 도면상에서는 모터가 안 보이지만 왼쪽에 보시면 여기 M1, M2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급수 배수 관련된 여기 이제 그 회로도니까 물이 어느 지점까지 차거나 어느 지점까지 차지 않게 되면 뭐 이 M이 그러니까 급수를 시키는 펌프를 돌리는 모터일 수도 있고, 배수를 시키는 배수 펌프를 돌리는 모터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두 개 중에 한 개의 역할을 할 텐데, 얘가 켜짐으로써 물을 채운다거나 혹은 얘가 켜짐으로써 물을 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들이 이제 작동부에 해당해요. 요게 이제 TB2, TB3라고 해서 여기 도면상에는 표현되지는 않고요. 다만 단자만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모터에 연결하는 거겠죠. 선을 더 뽑아 가지고. 그래서 이 모터가 이렇게 배수 모터일지 아니면 급수 모터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기기들, 장치들을, 부하들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역할의 단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모터까지 연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자만 여기까지 빼주면 이제 끝나는 시험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 부분들은 요 회로도 여기에서는 없지만 시퀀스 회로도면에서는 여기 작동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표시부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도면상에선 여기 요 램프 부분, 부조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레드 램프하고 그린 램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 표시부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각각 우리는 표시부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시퀀스는 다시 좀 설명하자면 조작부는 여기 스위치 이런 부분들이 다 조작부가 될 거고, 그죠? 검출부는 요 도면상에서는 플로트레스 요 부분이 검출부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어하는 거는 여기 릴레이나 타이머나 여기 MC1, 2, 전자접촉기 이런 부분들이 제어부에 해당하고, 작동부는 여기 요 도면상에서는 여기 있다 그랬죠. 모터 1, 2, M1, M2 모터 이런 부분들이 작동부에 해당하고, 표시부는 아까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램프나, 얘가 노란색 램프나 부저, 혹은 여기 그림상에서는 레드 램프나 그린 램프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부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 용어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용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론 서적 같은 거 보면 용어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뭐 만들면 다 용어들이니까. 그중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쓰는 뭐 용어라면 뭐 열고 닫히는 거, 그다음 여자, 소자, 동작, 차단 이런 말 물론 더 많이 쓰겠지만, 이런 용어들은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들에도 오픈이라는 말도 써 있고, 뭐 노말 오픈, 노말 클로즈 이런 말들이 가끔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게로라고 하는 말은 버튼 및 스위치, 릴레이 등으로 여는 것,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열어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을 이제 게로라고 하고요. 페로라고 하는 건 이건 열렸다는 뜻이고, 페로는 닫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페로라고 하는 건 클로즈인데, 버튼 및 스위치, 릴레이 등으로 닫는 것, 그러니까 전기 회로가 닫히면 전류가 흐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되었다, 소자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석이 되었다, 전자석이 이제 뭐 자력을 잃었다, 뭐 그런 뜻인데, 여자 되었다는 말은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요.
전자석이 되어가지고 접점이 붙거나 떨어졌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소자되었다는 말은 코일의 전류가 이제 차단되어서 자력을 잃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소자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동작인데요. 어떤 원인을 주면 기기가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동작이라 부르고요. 차단이라는 건 개폐 장치를 조작해서 전기 회로를 열어서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상태.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제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용어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유튜브나 다른 영상, 다른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용어는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는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은데요.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이렇게 설명드렸네요. 제어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시퀀스 제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전기기능사에서 시퀀스 제어를 쓰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제어의 주요 구성 요소. 그 중에 이제 조작부, 검출부, 제어부, 작동부, 표시부가 있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 도면, 여기, 전기기능사 공개도면 1번, 요 도면에 내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예, 한번씩 찾아보면서 우리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용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용어는 좀 더 많지만, 더 많지만, 일단은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좀 리뷰를 하자면 전기기능사 6번, 6번째 6강이고요. 시퀀스 제어 이론에 대해서 정의, 구성, 용어 정리를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